비트코인의 거세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87,000달러 구간에서 방송을 켰을 때 바로 이 저점 부근이 이번 상승장에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매도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었고, 저는 방송에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시즌 종료 시그널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시즌 종료 시그널을 드렸던 가장 중요했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아고날 패턴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패턴이 바로 이번에 나온 패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패턴은 2021년도 당시의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가격대를 이렇게 찍고 나서 급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 패턴의 특징인데, 만약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몇 달 만에 찾아온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3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지금 거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87,000달러 구간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급격한 하락이 나온 만큼 반등도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때 당황하면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혹시 몰라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관점을 남겨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고날 패턴 작도도 같이 그려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급격한 하락과 상승을 동반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냐?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큰 상승이 단기간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며칠,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몇 달간의 하락이 무색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나서야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렸는데, 지금 어제 말씀드린, 그리고 제가 수개월 전부터 수주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그 관점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미리 보시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코인들을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이 정말로 크나큰 상승장의 초입을 알리는 그런 찐 반등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비트코인의 관점을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상승 관점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왜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반등의 끝이 어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의 일부분부터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 하루도 안 된 영상이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아고날 패턴이었죠. 6분 28초 대 구간에 제가 이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정확하게 작도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피보나치의 0.5 그리고 382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구간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뭐였냐? 영상을 조금 더 넘겨보시면 지금 화면 아래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를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이니까 지난 영상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13분 때부터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상대 강도 지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점이 나왔다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지표들을 제가 보지만 영상에서는 이 지표 하나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일단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때가 87,000달러대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 저점이 8만 달러대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대에서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수주간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 상대 강도 지수 밑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 구간 바깥으로 삐져나왔을 때를 우리가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대 강도 지수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도 그렇고 바로 어제도 그렇고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더 펼쳐질 것 같은 이런 무빙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어제 방송에서 상승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전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텔레그램에서 특정 가격대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피보나치 0.5 구간은 일단은 찍고 넘어가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좀 타점을 잡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정확하게 가격대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어디였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8K 그리고 81K 구간대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시즌 종료를 외치며 떠나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해서 관점을 전달드렸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이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미리 계셨던 분들은 이런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개미털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이아고날 패턴 자체가 개미털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패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쐐기형으로 생긴 이 패턴을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위로도 아래로도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횡보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지금 당장의 시즌 종료인 것처럼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 방향성 자체를 헷갈리게 만드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달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데 상승장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한 장이 지속이 됐던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방송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일관되게 관점을 전달드렸습니다. 78K에서 81K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저 역시도 저 구간대를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으로 잡아간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실제로 덜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때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수익 못 보면 어떡하지? 내지는 지금 코인을 갖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과거 차트를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매하고 그리고 방송한 지가 거의 5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매매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은 항상 상기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이나 타점 같은 게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 참고하고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게 제 실시간 매매 기록들 그리고 시장 정보들은 제 지난 영상이랑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해서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런 텔레그램 방에 공유되는 인사이트들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망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저점에서 사지 않고 포지션을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 시장을 바라본다고 했을 땐 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구간대, 그러니까 81K 구간, 그리고 87K 구간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열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크나큰 상승장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반등이 살짝 나오고 나서 떨어지거나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의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선 구간 안에 이 지표가 위치해 있는데, 이 점선 구간 바깥으로 다시 한 번 나와야 그제서야 우리가 밑에서 매수했던 그런 포지션들을 서서히 익절하고 포지션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코인의 개수를 살짝 줄여 나가든지 하는 식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냐, 이 반등의 끝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8K 구간대에서 100K 구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매물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급격하게 빠졌단 말이죠. 지금 이 구간대부터 81K 구간대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쭉 뺐는데, 이렇게 큰 반등 없이 쭉 빼는 이런 구간대를 FVG 갭이라고 합니다. 페어밸류 갭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 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메꾸려는 성질을 비트코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변동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 갭들이 전부 다 메꿔지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때의 페어밸류 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하락을 통해서 메꿔졌고, 이런 식으로 과거 차트들 다 돌려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변동했을 때 이때 생기는 갭을 채우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승뿐만이 아니라 하락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발생한 이 하락에 대해서 페어밸류 갭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든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1번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가능성을 두고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점에서 시작된 이 상승의 끝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100K부터 시작을 했던 하락 파동에 대한 이 페어밸류 갭을 채우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제가 볼 때는 18에서 100K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구간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 물량 한 25%에서 30% 정도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에 대한 그런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패턴을 공부했을 때 100%의 확률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된 그런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5%에서 10%의 확률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쭉 조정 없이 올라가 주고 고점까지 돌파를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페어밸류 갭을 채우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조정을 충분히 주고 올릴지 혹은 조정 없이 올릴지, 이 부분을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입절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페어밸류 갭이 채워지면 저는 입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영상 서두에 지금 자리는 당장 타기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0K까지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이 상대 강도 지수, 4시간봉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만 도달을 했는데도 벌써 점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이렇게 크게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땐 제가 볼 때는 페어밸류 갭이 전부 다 채워지고 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대 강도 지수가 과열에 도달했을 때는 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추세가 꺾인다는 거죠. 그런데 추세가 바뀌긴 하는데 저점을 뚫을지 아니면 살짝만 조정을 나올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상황을 봐야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저 구간대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한번 꺾일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지 못했던 그 투자자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없다. 코인을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을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먼 미래의 얘기인데 만약에 이 10만 달러를 도달하고 나서 조정이 한번 나올 때 그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대 그러니까 9만 3천 달러대 구간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 매물대이기 때문인데 다시 할게요. 일단 이 구간대가 매수 기회가 되는 이유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인데 전 구간을 보시면 바로 전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3K를 뚫었을 때 저항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뚫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저항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뚫었을 때 크게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이 구간대에서 한 번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구간대 90K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도 역시나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죠.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패턴, 삼각 수렴 내지는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패턴 전부 다 이런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대들에서 서서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차트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지표 가지고도 제가 지금 차트뿐만이 아니라 지표하고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실제로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할 예정이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대 그러니까 12만 6천 달러대 구간 그리고 10만 달러대 구간에서 시즌 종료 시그널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시즌 종료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불가능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때 공유를 드렸던 온체인 데이터상의 그런 움직임이 뭐였냐 이더리움의 물량을 핸들링하는 그런 세력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물론 이런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지금 차트 그리고 지표를 가지고 크나큰 방향을 잡아야 되고 결국엔 세세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실시간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실제로 이 지표상으로 과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과 기관들이 실제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로 여기가 상승장의 초입을 위한 그런 저점이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지표와 함께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텔레그램방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속 관점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미털기 패턴이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아고날 패턴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미털기가 정말 확실히 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 자체를 헷갈려 가지고 돈을 크게 잃으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개미털기 패턴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다. ETF도 승인됐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폭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식이 뭐 얼마나 됐죠? 저는 이제 코인을 위주로 투자를 했고 사실 주식도 지금 방송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좋은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기관들이 들어왔으니까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수십 년 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이 개미들을 터는 것이 목적이고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런 개미 털기 패턴은 굉장히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 관세 이슈를 통해서 크나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죠. 시즌 종료급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 트럼프의 내부자, 그러니까 이 관세 이슈를 미리 알고 있었던 내부자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했던 그런 정황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포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플 코인. 이 리플 코인도 뭐 ETF 들어오고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내놨다.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큰 코인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지금 ETF 승인, 뭐 기관들이 투자가 들어왔다. 이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차트, 관점, 지표도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서 따로 온체인 데이터까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실시간 분석 그리고 시장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에 정보 공유하는 거고요. 저와 함께 이런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